예, 토큰 이코노미 설계 방법론입니다. 예, 이거는 아톰릭스의 장준혁 박사님 자료를 갖고 참조를 했고요. 예, 그 자료 베이스로 해서 워낙 자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만들기보다는 장준혁 박사님의 아톰릭스 장준혁 박사님의 설계 방법론을 갖고 토큰 이코노미 설계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이코노미가 여기 표현을 바꾸셨는데요. 토큰 이코노미, 크립토 이코노미 같이 보시면 되고요. 토큰에서 좀 더 확장된 토큰 이코노미를 보통 많이 쓰시죠. 네, 여기서는 약간 장준혁 박사님이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한 설계 방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큰 이코노미에 확장된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확장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 설계 방법론이란 그리고 전체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한 설계 방법론 그리고 나중에 그 중요한 어쨌든 메인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던진 두 개 메시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시작점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배웠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컴퓨팅에 대한 부분이니까 온라인 탈중화 컴퓨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온라인 탈중화 컴퓨팅이 가능하다. 좀 온라인 돼 있는데 좀 중화가 돼 있죠. 모든 컴퓨팅이. 근데 첫 번째 메시지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탈중화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비트코인이 던진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이 배웠죠. 비트코인은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컴퓨팅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중앙화된 온라인 컴퓨팅의 대안으로서 탈중앙화된 온라인 컴퓨팅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들은 이 측면을 진화시키는 공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중앙화되어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죠. 그래서 보통 기존에 있었던 CPU, 메모리, 스토리지, 저희 컴퓨팅 아키텍처에서 많이 배웠던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었죠. 이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온라인 쪽 부분에 되면 주로 뭐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뭐 클라우드 컴퓨팅, 하둡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DNS, 웹 쪽에 대한 부분, MQTT라든지 그래프, 데이터 어널리스 부분, 그래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서치, 소셜 미디어, 페이먼트, 기타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게 많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유저 비헤이비어, 프라이빗, 퍼블릭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이제 중앙화된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탈중앙화 쪽 부분이죠.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 플러스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네트워크는 뭐 DNS, HTTP, MQTT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서 보면 전체 약간 여기서 이제 중앙화해서 저희가 컴퓨팅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ICO라든지 암호화폐 유통을 통해서 생태계 성장되는 부분. 약간 온라인에서 중앙화된 것만 있었는데 탈중앙화된 온라인 컴퓨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그런 어떤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첫 번째 던졌고요. 그래서 그리고 온체인과 오프체인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게 온체인 아니 오프체인. 블록체인은 다자간 멀티파티 컴퓨팅 아키텍처로서 컴퓨팅 참여자 간의 합의 결과를 다루는 온체인 컴퓨팅과 합의되지 않은 파이널리된 상태의 오프체인 컴퓨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오프체인 이게 탈중앙에 있는 블록체인에서 처리 컴퓨팅 참여자 간의 합의 결과를 다루는 온체인 컴퓨팅, 온체인에 대한 부분이고 합의가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은 상태는 오프체인, 여기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오프체인, 뭐 중앙화된 거래소, 그리고 뭐 뉴 프라이빗 체인, 그리고 뭐 전체 디포스나 뉴 디포스 체인, 그리고 사이드 체인,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CQMPC 점점점 트랜지션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 컨포메이션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컨포메이션 프로세스는 온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니까 이쪽인 중앙에서 탈중앙화된 성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온체인 컴퓨팅과 오프체인 컴퓨팅에 대한 것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트코인 아까 온체인 오프체인 말씀드렸던 거고 메시지 두 번째는 온라인 탈중앙 컴퓨팅을 기초로 해서 대안적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이제 이런 통화에서 보면 이제 본원 통화가 있고 뭐 신용 통화가 있죠. 본원 통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중앙화된 국가 법률과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현대 본원 통화 시스템 이쪽 본원 통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본원 통화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은 사적 개혁을 통해서 신용 통화가 있어요. 이쪽에 본원 통화라는 것은 중앙화된 국가 법률과 기관에서 통제되는 현대 본원 통화가 있고 신용 통화라는 것은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신용 통화 시스템이 있어요. 이쪽 금융 쪽이랑 이쪽이죠. 본원 통화가 있고 기업들은 사적 계약을 통해서 신용을 창출하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사적 계약이 있고 이쪽에 대한 것이 본원 통화, 신용 통화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진짜 가치를 벌어서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게 있고 금융기관은 신용 통화를 대량으로 생성해서 영업해서 그 이익을 독점하죠. 그래서 여기 보는 통화는 진짜 개인들이 진짜 가치를 벌어서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게 이쪽 보는 통화가 있고 신용 통화라는 것은 금융 서비스, 사적 계약, 그 기업들은 사적 계약을 통해서 신용을 창출해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여기가 뭐 10이라고 여기 몇백 되는 몇천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용 통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용 통화를 대량으로 생성해서 영업하면 그 이익을 독점하는 신용 통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통해서 온라인 탈중앙 컴퓨터를 기초로의 대안으로 해서 대안적 이런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이더리움의 대안적 화폐 이론은 비트코인은 현대적 신용통화의 기능성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기능이 부족하죠. 송금 수십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포함한 전자화폐 기능인 스마트 계약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신용통화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VC라는 것이 전자화폐화된 봉헌통화가 있죠. 봉헌통화에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구현될 현대 화폐 기능들이 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암호화폐 시스템. 그래서 요즘 말하고 있는 저희가 뭐 디파이, 디센트럴 파이낸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 이제 여기서 스마트 계약에 구현된 현대 화폐 기능들이 여기서 여기가 디파이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한 전자화폐 기능인 스마트 계약을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디파이, 분산금융 이런 거죠.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서 중앙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있었던 기능들을 대출이라든지 담보로 거기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분산금융 요즘 한참 핫하게 있는 디파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대안적 화폐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코노미를 설계한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 뭐 여기 앞서야 되는 어드밴스 이코노믹도 있고 뭐 개발도상국도 있고 뭐 덜 개발돼서 이제 아직 미개발도상 여러 가지 있어서 각자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누구나 자신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전체 영국에서 각각 그 대형주국 통해서 각각 뭐 인도 물산이랑 인도 회사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 영국 같은 경우에 각각의 누구나 자신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국만 대형 제국만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각각 관련돼서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각각 지금 아마존에 얘가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립토 이코노미의 시작점입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도 확장될 수 있다. 각각 이때는 전체 이게 뭐냐면 전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받아서 아메리카로 이제 관련돼서 보내고, 그래서 설탕이라든지 타바코, 일단 코튼 이것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유럽으로서 보내고, 그래서 유럽에서 또 거꾸로 텍스타일이나 럼이나 이제 매뉴팩처 이런 것들은 이제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실제 전체 이제 경제 시스템, 그때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유럽 해서 이제 그 삼각 무역을 얘기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경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거꾸로 이제 이쪽에서도 뭐 아메리카에서 또 아프리카 슬레이브 투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또 슈가 투 뉴 잉글랜드로 보내고, 럼은 또 이제 보내 아프리카, 이렇게 각각 무역에 대한 것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서로 교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제 중앙화된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전체 게임 룰이 있어요. 게임 룰 세터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조립 행위자가 있고 기여자가 있어요. 기여자가 있고 거기에 조립 행위자가 있는데, 게임 룰에 대한 세터가 있습니다. 게임 룰은 어떤 기여에 어떤 종류의 보상을 얼마나 해서 어떤 기여에 어떤 종류의 보상을 얼마나 할 건지 게임 룰을 정합니다. 각각 게임에 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여, 어떤 기여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제조에 어떤 원산물을 대는 사람인지 디자인하는 사람인지 각각 규모의 경제는 기여가 있죠. 규모의 경제 기여자에 따라서 게임 룰 세터예요. 규모의 경제 조립을 행위한 조립 행위자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조립 행위자가 있고 그런 기여자가 있습니다. 게임 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어떤 기여에 어떤 종류의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은 공개적이고 합의에 의해서 게임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각각 비슷한데 이땐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은 공개적이고 합의에 의한 게임 룰입니다. 공정해지긴 했지만 조립 행위자가 초과 이윤 없이도 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에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규모에 대한 기여를 하고, 근데 게임 룰 자체를 탈중앙화됐다는 공개적이고 합의해서 게임 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해지긴 했어요. 근데 조립 행위자가 초과 이윤 없이도 중앙화된 경제 시스템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립토 이코노미를 설계한다는 것은 크립토 이코노미 정의예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중앙화된 인센티브 시스템과 네트워크화된 신뢰 기반, 유동성, 크립토 자산을 프로토콜로 해서 움직이는 경제 항의자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부분은 일단 암호화폐나 암호 자산을 이용해 암호화폐나 암호 자산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인센티브 시스템이고 네트워크된 신뢰 기반, 유동성, 크립토 자산을 프로토콜로 하여 움직이는 경제 행위자들로 만드는 경제 시스템. 여기 보면 여기 밸류 크리에이션 액터가 있죠. 액터가 있습니다. 실제 밸류를 만들어 가신 이쪽이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액터들이 있고 거기서 컨트리뷰션이 있죠. 컨트리뷰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쪽은 이코노미 시스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크리에이션이 있는데 여기선 밸류 컴슈밍이 액터, 여기는 크리에이션하는 액터, 여기는 컴슈밍, 소비하는 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앙에 여기 가슴에 보면 인센티브 앤 트러스트 앤 리퀴디티 액세스 프로토콜, 여기 이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경제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신뢰, 유동성, 액세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하는 타입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죠.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고 밸류에 대한 캡처하고 에셋 토큰 에셋 여기서 처음에 밸류 크리에이션하는 걸 컨트리뷰션하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래서 이코노미 시스템 컴포넌트에서 거기에 대한 밸류가 캡처돼서 에셋 거기다 자산 에셋 토큰이 서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컨슈밍 해야 되니까 어디서 거기에 대한 토큰에 대한 디맨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
수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선 밸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기선 밸류를 크리에이션 액터들에 대한 기여한 인센티브로 토큰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밸류 캡처가 돼서 엑셋 토큰을 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밸류 크리에이션 돼서 여기서는 밸류를 컨슈밍한 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중앙화된 인센티브 시스템과 네트워크화된 신뢰 기반, 유동성, 크립토 자산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크립토 자산 프로토콜로 하여 움직이는 경제 행위자들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 이코노미의 원형 비트코인을 볼게요. 크립토 이코노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형 프로토타입인 비트코인 이코노미를 분석해야 한다. 왜 비트코인에 크립토 이렇게 설계 되었나? 액터가 있습니다. 액터 어떤 액터가? 송금자, 수신자, 장부 기록자, 블록 생성자. 보상 체계는 거래 처리 보상으로 블록 생성을 보상하고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씁니다. 액터가 있습니다. 액터가 중요하죠. 어떤 액터가 있냐? 플랫폼 액터, 장부 기록자, 블록 생성자, 네트워크 가치 생성 액터가 있어요. 송금자,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크립토 이코노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형인 비트코인의 이코노미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 앞에서 있던 그림들이 있죠. 밸류 크리에이션 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기록자가 있고 블록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거기 컨슈밍하는 액터는 네트워크에 대한 송금자, 수령자가 있죠. 송금자는 B2P에 송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거기서 장부 기록을 저장하죠. 그래서 장비 기록자는 장비 기록이랑 전파를 하고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생성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으로 송금이 되고 장비 기록 전파가 돼서 장비 기록 저장이 되고 그래서 블록 생성자는 블록 트리거는 블록 생성 전파가 되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되고 그래서 이중지불 방지가 되고 그래서 수령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창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간 전체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서는 실제 송금자, 수령자, 수신자 정도죠. 여기는 장비 기록자, 블록 생성자. 그래서 어떻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창출이 되고 인센티브 앤 트러스트 앤 리퀴드 풀에서 인센티브로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코노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액터에게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줘야 하는가? 비트코인 이코노미 성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플랫폼 성장과 네트워크 가치 생산의 인센티브로서 암호화폐를 쓰게 되고요. 암호화폐 수요 창출과 제한된 암호화폐 공급. 그래서 가치의 유동화 프로토콜로서 암호화폐를 쓰게 됩니다. 비트코인 기념자는 왜 가치 수용자들이 내는 수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는가? 사용자가 낸 것과 기여자 받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매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주식할 수 있는가? 암호화폐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앞에서 이해를 갖고 메소돌로지 아닌 크립토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블러미제이션, 인더스트리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트랜지션에 대한 해야 되고 인센티브 시스템 디자인이 되고 에셋,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 법적인 부분, 인더스 어널리스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블러미션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이 중요하죠. 문제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인더스트리 분석, 어떤 인더스트리 분석, 법적인 부분, 기술, 마이크로니스 부분이고 메커니즘의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액터 네트워크에 대한 시어리가 있습니다. 어떤 액터로 이루어졌는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센티브 시스템 디자인 자체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금융공학적인 게 있고 게임 이론, 메커니즘 디자인 부분. 여기서 흔히 저희가 경제에서 쓰고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디자인이 있고 이쪽에서는 또 에셋 모니터링 시스템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있고 모니터링 이코노믹스 이쪽에 대한 것들을 갖고 전반적인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전체적인 크립토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좀 기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저희한테는 개론인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결과물이 해결하는 질문은 뭐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메인 액터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암호화폐와 자산의 내자 가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건지 그 자체로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 두 번째 질문은 암호화폐와 자산의 내재 가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경제 구성 요소 중 온체인에 있는 것과 오프체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한 질문. 그래서 실제 크립토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 할 때 중요한 액터가 누구인가? 그 암호화폐와 자산의 내재 가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 구성 요소 중에 온체인에 있는 것과 오프체인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메인 액터입니까? 그래서 어떤 기회 행위들을 묶어서 하나의 액터로 정의할 것인가? 어떤 액터들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어떤 기여 행위와 소비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어떤 기여 행위들을 하나의 액터로 묶어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뭐 플랫폼 액터, 서비스 액터, 트랜지션 이게 원장, 에셋 토큰 프로토콜, 서비스 프로토콜인데 이제 여러 액터들이 있죠. 누가 어떤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서비스, 트랜잭션, 모니터링, 마켓, 에셋, 오라클 액터가 있는데 누가 메인 액터인가? 기여 행위를 묶어서 하나의 액터로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액터들이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어떤 기여 행위와 소비 행위를 하는가? 어떤 기여 행위들은 하나의 액터로 묶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누가 메인 액터이신가에 대한 질문들 중요하고요. 이런 암호화폐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산출물이죠. 그러니까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 과정에서 암호화폐는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태어나는데요. 그러나 상당수 공개 블록체인은 거꾸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는 목표에 대한 지표 기여 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 암호화폐는 인센티브 시스템 관련해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공개 블록체인 거꾸로 설계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디자인적인 것부터 거꾸로 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경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기여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여 행위의 비용 구조, 경제 행위자에게 바라는 경제 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제공될 화폐의 성격은 인센티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당연히 하겠죠. 인센티브 제공 화폐의 성격은 인센티브로 어떤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이코노미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성 요소가 온체인에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는 이코노미의 주요 트랜지션의 구성 요소가 온체인에 있는가? 크립토 이코노미의 트랜지션들로 구성되며 각 트랜지션의 구성 요소는 다른 트랜지션의 이제 산출물이거나 기여 행위, 컨트리뷰션의 산출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온체인이어야 스마트 컨트롤 구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 여기다 상품에 대한 게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트랜지션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가 있는데 트랜지션 구성 요소 어떤 상품, 굿즈, 컨트랙트, 계약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석 조건입니다. 인터프레이션 컨디션 해석 조건이고, 그리고 캐리아스 컨디션 수행 조건이고, 그 페이먼트입니다. 이런 것들로 트랜지션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립토키티는 이더리움에서 말하는 크립토키티는 다 온체인에 있어요. 상품도 온체인에 있고 컨트랙트도 온체인에 있고 거기다는 해석 조건, 수행 조건, 페이먼트도 다 온체인에 있습니다. 근데 어그 같은 경우에는 다 온체인인데 거기다 해석 조건이 오프체인에 있고요.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오프체인에 있죠. 이쪽이 오프체인에 있고 컨트랙 온체인에 할 수가 있고 거기다 수행 조건, 해석 조건, 수행 조건이 다 오프체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가 사실은 어떤 거는 다 연결되는 부분에서 온체인이 있어야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이 전체 토큰 이코노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구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액터가 누구냐,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액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 암호화폐와 자산의 내재 가치 메커니즘 무엇이냐, 이게 뭐 수요입의 공고의 원리인 건지 아니면 자체로 계속 뭐 증권형 금융인지
그런 부분이고 아까 경제 구성 요소 중 온체인에 있는 것과 오프체인에 있는 것이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할 부분이 또 어떤 게 온체인, 어떤 게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온체인, 아닌 게 오프체인이죠. 온체인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오프체인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이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이런 액터에 대한 부분이고 진짜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트렌디스한 구성 요소가 어떤 상품, 계약에 대한 해석 조건, 수행 조건, 페이먼트 요것들을 이제 그 프레임을 나눠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가 있는 거죠. 어떤 블록체인에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서는 이제 전체 토큰 이코노미 계열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저희가 이제 방법론, 크립토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좀 프레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긴 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탈중앙이나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한국은행처럼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발행도 해야 되고 소각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할지 이제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목적이었습니다.